여기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18대 대통령 선거 소송인단입니다. 우리 이곳에 이주연 대변인님께서 함께 와 계시는데 직접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순천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2년 만에 왔습니다. 민주당 당원이지만 2011년 야권 단일 후보 호남의 진보의 뿌리를 내려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당시 민주당원이지만 동일의 아버지 문익환 목사의 아들 문성근 대표와 함께 여러분께 강곡한 김선동 후보의 지지를 호소드렸던 이주연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저희들이 머나먼 서울에서 왜 이곳 순천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들이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이 밝혀낸 모든 자료를 번역해서 유엔에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유엔 역사상 단 2나라만 청원이 받아들였고 그 2나라는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청원을 유엔에서 받아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대법원과 법정 공방 중에 있습니다. 이 대법원과의 법정 공방이 끝나면 저희들이 여러분이 염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엔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재외동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2개의 조국이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조국이고 하나는 프랑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민주공화정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시켜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출근 시간에 3시간, 4시간 정체가 된다고. 그러나 누구 하나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사회 정의가 우선되어야 사회 질서가 잡힌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소 소음으로 불편하시고 동행으로 불편하시겠지만 사회 질서보다 사회 정의를 우선해야 또다시 이명박과 박근혜 같은 귀띠 세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여기 나와 계신 이분들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요. 여기 3분 함께 오셨습니다. 먼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 공동대표는 목숨을 걸고 내란 세력과 맞짱 뜨고 있습니다.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 앞에 하얀색 옷을 입고 촬영하고 계신 분은 여러분 인터넷 사용하시면 잘 아시겠지만 안단테 사랑님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뉴스트림을 통해서 전국에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순회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서울, 경유에서 군산과 정읍, 그리고 지난번에 광양에 이어서 이곳 순천에 왔습니다. 안단테 사랑님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국 순회 중에 잠시 몸이 좀 불편해서 중간중간 쉬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유일하게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 부정선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계시는 권혜명 감독입니다. 함께 왔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그러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호남의 진보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로 당선된 김선동 의원이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국회 체류탄까지 뿌렸습니다. 그 체류탄이 국회의원들을 일깨울 줄 알았더니 막 나가고 있습니다. 체류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라도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일깨워서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서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먼저 시간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설명 말씀과 강조 말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의 정신과 역사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영미법을 도입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초창기에는 수많은 불법 부정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실수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당선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시험 보셨죠? 시험 보는 과정에 컨닝하다가 적발된 사람 어떻게 됩니까? 0점 처리되지요. 한 문제를 훔쳐보든 두 문제를 훔쳐보든 10문제를 훔쳐보든 상관없이 0점 처리되고 시험 볼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의 정신, 이 정신을 18대 대통령 선거와 연관지으면 박근혜 씨는 이미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여러분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의 역사입니다. 1993년 중앙선관위 통합선거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년 동안 검토한 결과 전자개표기는 사용하면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니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재정부칙 5조에 이렇게 명시를 내놓았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되 보궐선거 등에서만 사용한, 보궐선거 등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 층원선거, 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 동시지방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에서 사용했습니다.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거무효는 당연하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첫 번째, 당사자인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당선무효 소송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무효 소송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보 당선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4일 전국의 10,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선거무효 소송인단에 참여해서 대법원의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 쟁성은 모든 사안에 우선하며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300여 일이 가까워는 지금까지도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후 공범자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즉각 속행하라. 그리고 지난 5월 9일 여러분 마음속 총체적 부정선거 배후의 주역 전 대통령 이명박, 전 18대 대통령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 18대 대통령 새누리당 선거대책 총괄본부장 김무성,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 이종,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구,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서울경찰청장 김영표,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흔히 말하는 댓글녀 김하영, 이 9명을 검찰에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국권문란죄로 고발 조치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내란 국권문란죄로 왜 고발 조치했겠습니까?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내란죄가 형성이 돼.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 헌법 제11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지.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10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그리고 국방부, 기무사령부, 사이버사령, 경찰청, 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총체적인 관건선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윤정훈 목사의 불법 사무소 설치, 여러분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질의해 보십시오. 불법 유사사무소 설치를 하는 순간 당선 무효죄에 해당해요. 그리고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박창신 신부님의 폭로에 의해서 보도가 된 중앙선관위의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세계민주주의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천인공노할 개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은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표 조작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 모두를 정리해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중앙선관위는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부정선거 백서에 들어있는 모든 근거 자료는 중앙선관위의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그들을 고소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개표 조작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119개의 투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투표구별로 투표함을 가져와서 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개표함을 개표장에 이동해서 투표구별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개표 상황표 마지막 하단에 모든 개표가 끝나면 지역선관위원장이 공표를 합니다. 그 공표가 끝난 이후에야만 중앙선관위로 전송이 되고, 중앙선관위는 공중파 3사를 비롯한 전 언론사에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78조 3항 누구든지 선관위원장의 공표가 있기 전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남양주시의 119개의 투표구 중에 단 한 곳을 제외한 118개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가공된 자료를 가지고 지역선관위에서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언론사에 제공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국민 여러분은 멘붕에 빠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개표 조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란죄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 말씀. 여러분, 지난 12월 19일 투표하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어이없게도 박근혜는 12월 19일이 아니라 하루 전인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이미 당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중앙선관위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징치해야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빼먹을 수 있습니다. 함께해서 이명박을 처벌하고 박근혜를 사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정의 문제, 정동로의 문제, 정교조의 문제, 철도노조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로 집결해야 합니다. 하나로 집결해서 청와대로 진군해서 단나로 단난 시간이라도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내란 세력, 북한 물론 내란 숙에 박근혜를 끄집어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1월 4일 대법원에 소송을 5월 9일 검찰에 북한물 한 채 내란죄로 고발 조치는 단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보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들의 상황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개표 조작에 단서를 포착하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박근혜 씨가 하계 휴가를 갑자기 중단하고 청와대 복귀를 했습니다. 7월 30일 중앙선관위 정보센터가 있는 관악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장 박혁진 서기관에게 너희들이 개표 조작을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했지만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방대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그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7월 31일 중앙선관위 본청청사, 과청청사에 방문해서 1분당 투표수돼 있다. 담당 사무관 윤옥 사무관을 긴급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관 7명을 대동하고 방문했지만 그들은 대응하지 않았어. 그때 함께 방문했던 경찰관들이 개표 조작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마음, 김선동 의원실과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단이 공동으로 국회에서 대표부정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잠정적으로 예정된 날이 8월 28일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이석기 수사 발표가 있단 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원에 쫓아갔습니다.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 가서 대표 조작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석기 의원이 내란랩이 음모죄라면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미 내란죄를 자행했으니 너희들이 체포하고 구속해야 되지 않느냐 항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나왔지만 조작의 증거를 보여주는 순간 그들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대표 조작의 공동정보입니다. 국가전산화법, 정보화법 모든 법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의 서버를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협조 없이는 대표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관리했던 정부는 이명박 정부이고 그 총책임자가 이명박이기 때문에 이 모든 배후의 주역은 이명박이다. 검찰에게 촉구한다. 이명박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순천 시민 여러분, 대표 조작, 새누리당 부정선거, 국정원을 비롯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1960년 김주열, 1980년 윤석, 1987년 이해년의 목숨 꺾어 빚값으로 만들어온 이 민주주의를 뒤로 우퇴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2300년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 지난 5년 동안 사기와 거짓말, 이명박에게 지배당한 것도 서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친일과 역사하고 그리고 정치적 부정선거의 주역, 천황을 위해 죽어라, 전관이 영웅이라 했던 조중동이 비유하고 있는 박근혜에게까지 지배당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난번에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는 10월 민중항쟁의 뿌리가 견고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두환과 맞짱 뜨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휴학을 하고 학교를 가지 않고 전두환과 싸웠습니다. 대학생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이 상황을 방관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없으니 동맹유교를 해서라도 박근혜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경북 지역의 여대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교조, 정봉, 민주노총 따로 국밥으로 놀지 말고 힘을 하나로 집결해서 부정선거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해서 박근혜 사퇴시킨 이후에 새로운 정부와談판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청와대로 갑시다. 저희는 현행법대로 하겠습니다. 현행법대로 대법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속행했습니다. 그들의 판례대로 그들의 법대로 선거 무효화를 시키도록 최선의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윤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재외동포고 미국 동포입니다. 이분은 UC 버클리에서 체육 지도를 하시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1930년 경북 문경 출신, 우리나라 나이로 84살입니다. 84세에 노구를 이끄시고 조국으로 오셨습니다. 당신께서 20살 나던 해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육사에 지원했지만 서울에 고립돼서 인민군에 투항을 하고 낙동강 전선까지 왔지만 고급 정보 낙동강 전선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라는 고급 정보를 입수하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서 유엔사에 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른바 북한인민군 9월 총공세작 당시 유엔사령관 워커가 이야기했던 공포의 7일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낙동강 전선을 방어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0일 만에 간첩자로 체포되고 사형 무기 5년을 살다가 나오고 63년 만에 간첩이 아니냐라는 그 누명을 받기 위해 처절한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13일 실로 63년 만에 대한민국 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분이 고국에 와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하나만 이야기해. 내가 청년 시절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킨 것처럼 당신들이 목숨을 걸고 박근혜를 사퇴시킬 각오가 돼 있다면 내가 함께하겠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느냐. 내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것은 친일청산이다. 내가 간첩죄를 뒤집어 쓴 것은 친일파 군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억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갖고 저 한 줌도 안 되는 친일의 무리들, 저 한 줌도 안 되는 귀주의 세력들, 저 한 줌도 안 되는 역사를 왜곡하는 대학의 무리들을 척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의로운 세상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너무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이주연 대변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 손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 곳에서 오셔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지만 한 분 더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안단태 사랑님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1시간밖에 안 되고 오늘 또 그래도 바람 안 불어서 괜찮은데 저는 소송인단을 방송하는
들어가기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방송하는 사람인데 여기 있지? 저는 강남 올 때 옆에 계신 한영수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전자개표기 문제도 알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아시죠? 강남을 도장 안 찍히고 찌그러지고 막 그 봉인도 안 돼.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보더라도 법을 모르는 내가 보더라도 이거 부정선거 맞아. 그리고 선관위는 제 인터뷰 보면 나옵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5개는 인정을 했다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많은 언론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선관위가 이야기를 하고 부정선거는 묻혔습니다. 제 방송 그날 3,000명이 봤고 너무 많이 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몇 번을 방송이 꺼지고 방송이 켜지고 이런 거를 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트위터도 난리가 났고 부정선거라고 사람들까지 왔는데 정경을 동원을 해서 앞을 막고 선관위는 그 참관인의 항의를 묵살을 하고 변호인단이 왔어도 묵살을 하고 강행을 했고 김종호는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선거를 보면 뭐 디도스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정선거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들이 묻히는 바람에 강남을에서도 부정선거가 묻혔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1년 동안을 해결되지 못하는 분노에 쌓여서 이거 부정선거 내 눈으로 봤고 이거 맞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했는데 선관위 말 한마디로 부정선거가 묻히다니 1년을 지났고 대선에 정말 심각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홍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1번을 찍었는데 내 표가 1번에 가 있지 않고 2번, 3번에 가 있다면 그거는 주권을 지키는 일인가요? 아니죠? 그런 것들이 한 투표수당 하나씩이라도 생긴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뒤엎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 전산이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스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전산이에요. 그런데 기계라고 선관위 내부 규칙을 인용을 해서 허위 판결을 하고 투표 불리기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방송을 했습니다. 아까 대변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은 가장 중요한 게 선관위에서 하루 전에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여기 부정선거 백서의 앞에 보시면 별표 싣고 충격 증거 이미 12월 18일 개표 결과 조작이 선관위 전산 서버에 돼 있었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데 득표율을 미리 올랐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7월 30일 날 아까 말씀하시는 건데 선관위 1분 데이터를 하다 보면 선관위는 개표를 하고 있어요. 개표를 한참 하고 있어요. 공표도 하기 전에 개표를 하는 중에 데이터가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법입니다. 개표를 하고 있는 와중에 1분 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공표 전에 방송이 나간 것은 정말 개표 조작이라는 아주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선거 백서가 나왔고 신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표 조작까지 이야기가 나오신 것입니다. 저희 지금 1년 다 됐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개표 조작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도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증거 많이 찾았어요. 문재인 후보도 증거 찾았고 그래서 당선무효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을 3.15 부정선거로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중앙선관위가 태어났는데 공직선거법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을 위법했다는 그 자체가 선거를 부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영미법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그거
그것을 저도 적법 절차 위법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저도 몇 달이 지나서야 이해를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뭐라고 하죠? 증거 있어? 그리고 이미 뽑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신부님이 말씀하신 주된 것처럼 모든 문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종북몰이로 정교도도 죽이고 공무원 노조도 죽이고 지금 엄청난 많은 종북몰이로 신부님까지 종북 사제 신부 그래서 오늘도 종교 오기단체가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할 때 탈변당이 또 와서 한바탕 쇼를 하고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분리를 시켜놓고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어렵게 얘기해 주지 마십시오. 개표 조작 얘기하면 믿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 들으실 분들이니까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를 못합니다. 공직선거법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부정선거이고 그래서 국정원 대선 개입도 공직선거법 위반 개표 조작도 아까 공표 전에 개표 나간 거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새누리 유사사무소 설치 시발단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법입니다. 우리가 괜히 법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그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 자체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적법 절차 위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정선거 백서는 여기 내부 공문서 그리고 개표상한표 그리고 선관위에서 나오는 모든 공문서를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 한교안이 이거를 못 팔게 하고 깜짝 폐쇄까지 했다 하더라도 자기네 내부 공문서를 위배하면서 그 법원에서 판결을 이룰 수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법 잘 지키라고 하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네들이 법을 잘 안 지켰기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그리고 12월 18일날 득표율이 올랐고 개표 공표하기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간 아주 위법한 이 사실을 꼭 많이 알려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종북놀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래서 나라가 평화롭고 앞으로는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의 그 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이번 대선은 밝혀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예, 18대 대통령 선거에 이 부정선거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18대 대통령 선거 물소 부요 소속인단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